나는 마스터의 경지와 관련하여 배우고 준비하는 것, 또 삶의 경험을 키우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마스터의 경지는 매우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영적 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마스터의 경지는 이룰 수 있다고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교육과정에 또 자신이나 교사들에게 큰 기대를 건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교사들과 관계를 맺을 때 매우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므로 그들이 실제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의 배움에 실망이 꼭 뒤따르기 때문이다. 마스터의 경지는 이 세상에서 매우 상대적이다. 마스터가 되기보다는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마스터는 다가올 삶에서 완전히 초보자, 수습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마스터 경지가 다가올 세상에서의 수습생이 되는 것이라면 누가 마스터이고 누가 더 잘 알고 누가 더 큰 기량을 지녔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당신과 신 사이의 큰 간극은 현실로 채워져야 한다. 당신이 있고 신이 있으며 당신은 작고 신은 위대하다고 항상 가정한다. 하지만 당신과 신 사이에는 모든 삶의 진화, 즉 광활하게 확장된 관계망이 있다. 당신은 바로 이 관계망을 통해 지나가야 한다. 당신은 바로 이 조직에 얽혀 있어야 한다. 당신이 기차에서 내리면 신은 당신을 만나려고 기다렸다가 귀향을 환영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당신이 다음 임무로 넘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단지 다음 단계를 밟는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여기서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당신이 다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줄 교사와 학생들이 당신과 함께 한다. 그렇다면 마스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마스터가 되는가? 당신들 중 누가 더 마스터의 경지에 있는가? 이 물음들은 타당하다. 우리가 당신에게 주는 첫 가르침 중 하나는 세상에 사는 마스터는 없음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육신을 지니고 사는 마스터는 없다. 훌륭한 학생이 있고 숙련된 학습자도 있지만 마스터는 없다. 마스터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라. 숙련된 자가 되라.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것을 파악하려고 애쓰면서 낙담하지 말라. 세상은 일하는 곳이고 주고받는 곳이지 마스터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환경이 아니다. 세상에서 마스터의 경지에 이른 많은 것은 저승에 가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이승은 저승의 삶을 위한 준비이므로 이것들에 대해 이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터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은 실망으로 이어진다. 이 실망으로 더 큰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완전히 낙담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당신이 알을 추구하면서 낙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당신의 추구가 더 진실하고 더 자비롭고 더 친절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당신에 비하면 마스터의 경지에 있지만 이 세상에 봉사하지 않는 이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큰 마스터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단지 더 큰 책임의 영역만 있으며 그것이 바로 마스터의 경지이다. 마스터의 경지를 바라는 것에는 힘의 추구, 고통에서의 탈출,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이 붙어 다닌다. 당신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을 베풀 수는 있다. 당신이 가져온 것은 저승에서 가져온 것이며 세상이 망칠 수 없다. 세상에 베푸는 당신 선물은 당신을 통해 그 표현을 찾는데 그 선물과 함께하면 저승의 당신 삶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이때 당신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알미다. 알은 마음의 한 측면으로 당신이 저승에서 가져왔다. 알은 당신의 전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당신의 기억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알은 단지 삶에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당신의 일부분일 뿐이다. 알은 지금 휴면 상태이다. 왜냐하면 알은 당신이 이 삶에서 성숙할 때까지는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기반을 구축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져 알미 드러나서 표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마스터의 경지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이 아니다. 마스터의 경지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마스터의 경지는 부와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진보한 자는 부나 권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영광이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스터의 경지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렇게 할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마스터의 경지라고 확신하면 당신 목표가 진실하지 않으므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일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비록 당신이 마스터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당신 야망의 일부이다. 당신은 그것을 다르게 말할 수도 있으나 그 핵심은 신 없이 신이 되고 싶은 욕망, 당신이 선택한 타향에서 신의 왕국을 재현하고 싶은 욕망이다. 이것은 당신 의도이지만 당신 알은 아니다. 당신 알은 이곳의 왕국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세상은 대체로 사람들이
신 없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곳이다. 그렇지만 일단 알 드러나면 다른 모든 야망은 단지 불필요하고 갈등을 일으키므로 사라지기 시작한다. 알은 당신 안의 통합 요소이다. 알은 당신 삶에서 일하는 신이고 당신 자신이기도 하다. 마스터의 경지에 있는 것은 당신이 자기 삶으로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당신을 통해 표현되는 어떤 것이다. 마스터의 경지는 그 자체 안에 설계와 방향이 있고 표현하는 때가 있다. 마스터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없다. 알겠는가? 마스터는 없다. 표현의 매개체만 있다. 마스터의 경지에 있는 것은 당신을 통해 일하는 어떤 것이다. 당신의 준비는 그것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마스터 경지에 있는 것이 당신 안팎에서 어떤 것을 쌓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때 완벽함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다. 많은 사람이 완벽해지기 위해 자신을 죽이며 완벽한 마음, 완벽한 몸, 완벽한 일, 완벽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면서 결점도 없고 완벽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매우 고통받는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는 세상은 잘못을 범하고 끊임없이 변하며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완벽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사람들과 맞는 것이 거의 없으며 삶은 항상 이들이 만든 완벽한 것을 무너뜨린다. 삶은 완벽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 되는 것이다. 삶은 당신 마음과 이를 안정시키고 당신을 통해 표현되기를 바라는 큰 현실에 당신 자신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하는 메커니즘을 통제할 수 없고 그 결과를 결정할 수 없다. 이때 당신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 누가 당신 삶에 올지, 누가 당신을 떠날지 모른다. 이것은 신비하지만 신비와 함께하면 당신은 그러한 확실성과 확인으로 삶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사회, 경제, 신체 건강 등 주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이 신비를 훨씬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쉽게 변하지만 내가 말하는 신비는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다. 신비는 변하지 않으므로 완벽한 평화 속에 있으며 변하는 상황에서 표현될 뿐이다. 신비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맞추어 움직인다. 신비는 성장하지도 어떤 상태로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신비는 매우 고요하고 당신은 신비를 직접 경험하려면 고요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터의 경지와 완벽함에 대한 당신의 짐을 벗기고 싶다. 이 짐을 벗어야 진정으로 숙련된 알의 학생이자 삶에서 진정한 공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신은 그 도전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실제 세상에서 본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정직한 소통을 하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당신의 모든 기반은 사라질 것이다. 왜냐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에게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면 그들을 사랑하기가 더 쉽다. 하지만 당신이 완벽을 추구한다면 모든 사람은 당신의 평가를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는 준비하는 데 필요하고 당신이 준비하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특성을 지닌 자유이다. 당신이 준비하는 것은 공헌과 만족이다. 그러니 마스터의 경지는 옆으로 제쳐두자. 마스터가 되려고 하지 말자. 어쩌면 어느 날 누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우리의 마스터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오 라고 말하며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마스터라고 부르겠지만 당신은 마스터가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당신을 마스터라고 부를 때 따라오는 기대감 때문에 그리 불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현자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리 한다면 특정 상황에서만 그리 한다. 우리가 당신은 큰 것을 이루면 그것을 숨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큰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당신을 말리는 것인가? 내가 당신에게 힘이 있다면 당신은 그 힘을 숨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힘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말리는 것인가? 세상에서 정말 진보한 이들은 가능한 한 관심을 끌지 않고 무대 뒤에서 일한다. 때로는 그들 중 일부가 특정 공헌을 하기 위해 더 눈에 띄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교육이나 정치 분야 혹은 다른 어떤 분야에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부름 때문에 세상의 감시와 그에 따른 모든 불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특이한 경우이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당신이 내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자신이 왜 이 모든 개인적 성장을 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로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당신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당신 삶은 어떤 면에서는 나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워진다. 당신은 더 민감해지므로 세상이 도발하는 것들을 견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게 보인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운데 이때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당신은 자신이 추구하는 현실을 분별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때 활발히 움직이는 알미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이 방향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고통인 양가성에서 벗어나고 선택에서 벗어나고 갈등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 삶은 한결같다. 당신 삶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고 진정한 관계가 있다. 당신 삶은 움직이며 당신은 당신 삶의 방향과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삶의 마스터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당신 삶의 목격자이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먼 옛날 내가 따르는 법을 배울 때 나는 세상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여 지금 나와 같은 불가시 존재인 교사의 말을 받아들여야 했다. 나라가 패배하여 우리 민족은 지중해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사가 나타나서 멈춰. 나는 당신이 당신을 쫓는 자들의 한가운데로 돌아가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이 확실해 보였지만 교사의 말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그것은 교사에 대한 나의 존경심 때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돌아서 갔는데 추격하는 군대는 심지어 나를 보지도 않았다. 나는 칼이 물을 통과하듯 그들을 통과했다. 나는 투명인간이 아니었고 마법의 힘도 없었지만 불필요하게 나를 노출하지는 않았다. 내가 되돌아온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도망치던 사람들은 모두 붙잡혀 처형당했다. 아무도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도망간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이전 도시로 돌아와 은신처를 마련하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교사와 함께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의사였기에 새 정부에서 어느 수준의 면허와 약간의 자유를 가지고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나는 앓음을 따르고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앓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기 나라가 가혹한 통치자들에게 지배받고 있는데 누가 마스터가 되고 싶겠는가? 누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인정받기를 원하겠는가? 그 나라에서 일하던 나는 당연히 아니었다. 나는 그 나라를 떠나기까지 오랫동안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었다. 새로운 통치자들이 또 다른 정복자들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지도교사를 따랐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선택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가? 나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받았다. 내 삶에도 신비가 있다. 그것은 오래전이고 내 마음속에서도 아득하다. 하지만 내가 돌아서 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는 이전에는 갖지 못한 나 자신의 한 측면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다. 삶에
도움이 있다는 신뢰.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도움이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 나는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어떤 것을 인지하고 신뢰하려는 타고난 성향이 있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일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더 큰 관점을 가질 뿐이다. 신비는 계속 존재한다. 나는 같은 지도교사의 요청으로 이곳에 왔다. 나는 내 지도교사와 함께 성장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따름으로써 더 성장했다. 나도 그녀를 따름으로써 더 성장했다. 이 점에서 개인적 야망이 없었다. 이것은 현명하게 행동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다만 상황이 위중하여 더 큰 신뢰를 주었을 뿐이었다. 그럼 이제 배움의 숙련도에 대해 말해보겠다. 암길에서 우리는 주요 초점으로 앓의 발전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앓은 당신이 규정하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바로 그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앓은 당신 삶의 큰 신비이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는 앓의 측면은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앓은 어떤 추론이나 추리 없이 아는 능력을 나타낸다. 앓은 현재를 인지하고 과거를 기억해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며 개인적 기량으로서가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으로서의 당신 능력을 나타낸다. 당신이 이것을 생각해보면 당신에게 이 역량이 있어서 당신이 삶에서 큰 어려움을 면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만 앓이 당신 내면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을 공들여 개발한다는 것은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즉, 당신이 당신의 특성을 거스르며 하는 모든 것, 당신이 당신의 특성을 보완하며 하는 모든 것을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앓을 발전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빠르고 쉬운 과정을 밟지 않는다. 그것은 평생이 걸리지만 공들여 준비한다는 것은 당신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보상과 큰 공헌을 하는 것으로 더 완벽하게 활용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앓을 준비하려면 당신은 나아가는 군대들에 맞서 당신의 경우는 주로 앞서 나아가는 자기 생각에 맞서 자신이 지금 아는 것을 따라야 한다. 그 생각들이 당신의 추격자들이다. 즉, 당신의 생각과 두려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의심 없이 받아들인 필요한 것들이 당신의 추격자들이다. 여기서 당신은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측만 포기한다. 당신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합류한다. 이 둘은 다르다. 단순히 따르는 것은 생각도 목적도 없지만 따르기 위해 합류하는 것은 당신이 참여하고 협력한다는 뜻이다. 이때 당신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상호 보완적이다. 여기서 당신 능력이 필요하고 인정받고 강화되며 당신에게 즉시 이득이 된다. 그래서 당신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쓰일 수 있고 해방된다. 그러면 당신 삶은 당신의 참 목적을 거스를 만한 상황에 의해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다. 당신은 단순한 지점에 도달했다. 돌아가라고 요청받았을 때 나는 앉아서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돌아갔고 잘한 일이었다. 만약 내가 그것을 생각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교사가 나타나서 돌아가라 해서 나는 돌아갔다. 교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것을 하라 해서 나는 그것을 했다. 교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해서 또 그것을 했다. 나는 교사가 훌륭해서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교사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그 일들을 한 것은 내가 응답했기 때문이다. 예, 라고 말한 것은 내 가슴이었다. 나는 바람을 바꾸지도 비를 내리지도 않았으며 태양을 어둡게 하지도 내 적들을 무찌르지도 않았다. 나는 마스터가 아니었으므로 세상은 내 진짜 일을 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었다. 알의 학생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당신은 내면에 하나의 중거틀이 있고 그 중거틀에 진정한 하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연스럽다. 당신의 참된 본성에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이 능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시적인 체계가 외적 삶에 있을 뿐이다. 알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삶과 재결합하게 하며 당신이 세상에 온 목적과 재결합하게 한다. 그것은 진정으로 삶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다. 해방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당신은 그저 점차 당신 삶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최선을 다해 진실을 따르고 당신의 삶이 열리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수동적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혹시 어느 날 누가 와서 당신은 훌륭한 마스터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오 라고 말하며 그 말을 좋아해야 할지 잘 모를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능숙하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고 악기를 능숙하게 잘 다루면 음악의 장인이 될 수도 있으며 운동에서 달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것에 달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전문 분야에서 달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이 자신의 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알 없이 삶을 구축했고 여러 면에서
삶에 거슬러서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말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삶이 자신에게서 행복을 빼앗고 안전수단을 빼앗고 통제력과 목표와 야망을 빼앗아 자신을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으로 데려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 모든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두려움이다. 이 모든 것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며 그것이 전부이지만 사람들은 나는 신을 두려워하므로 오늘 행복하지 않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은 나는 우울하다. 나는 신이 두렵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삶은 매우 우아하고 매우 훌륭하며 깊이 스며 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삶의 마음을 열면 삶은 달콤한 향기처럼 당신에게서 발산되기 시작할 것이다. 삶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준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오지만 심지어 그 이유도 모르고 온다. 당신이 반드시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당신이 신던 그 기이한 신발을 더는 신지 않았거나 자신을 약간 단장했을 수도 있다. 당신은 그들이 왜 그곳에 왔는지 모르며 그들도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 모른다. 당신은 더 큰 어떤 것의 대리인이다. 당신 삶이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 당신이 그런 식이 되도록 삶을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삶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삶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때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실망, 깊은 실망이다. 학생이 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고 매우 중요하다. 주변에는 진정한 학생이 거의 없다. 많은 사람은 당장 결과를 원한다. 나는 지금 당장 원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즉시 원한다.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에게 없다는 것은 안다. 학생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기꺼이 따르고 추종자가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당신 준비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자제와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추천할 만한 상태이다. 당신이 성장하는데 자신의 역할은 매우 작다. 당신은 준비를 발견하여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준비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 라고 하면 당신은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된다. 그리고 책을 폈을 때 그곳에 당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적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이 준비가 경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신 내면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삶을 연습하면 삶은 강력해지고 널리 퍼진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삶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에게는 내 삶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는 내 해석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 해석이 있다 이다. 개별적인 삶은 없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진정한 성취를 하는 것으로 이 삶을 졸업할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매우 구체적이다. 그 준비는 개인이 지닌 본질적 특성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것을 멈추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그 준비를 통해 당신은 명확해지는 기회, 당신의 자유를 소중히 여길 만큼 구속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벗어나게 되는 기회를 얻는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발견하고 개발하는 자원으로서 계속해서 다시 필요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삶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란다. 당신은 매일 연습을 유지할 만큼 일관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러면 이것은 당신의 남은 삶과 일에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당신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투사하기보다는 바라보기 시작하며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느끼기 시작한다. 당신은 참된 가치를 지닌 관계를 만나게 되고 당신 삶에서 행동이 필요한 곳에서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를 받는다. 당신은 따르는 법을 배우며 이끄는 법도 배운다. 지도자는 누구나 완전한 추종자이다. 세상에는 지도자가 없다. 당신이 따르면 당신은 이끌 것이다.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따를 것이다. 당신을 끌어당기는 이가 있고 당신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다. 만약 당신 삶이 가기로 된 방향으로 당신이 가기 시작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당신은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을 적용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삶에는 두 가지 측면, 즉 유형의 성취가 있고 신비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두 가지 측면 모두에 접근해야 한다. 신비는 당신이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도움에 당신 마음을 열게 하고 상황을 비난하는 것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한다. 유형의 것에 자신을 적용하면 당신은 자기 존중을 회복하고 건전하고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성장이 목표하는 것으로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개인의 성장에 다른 어떤 가치가 있는가? 당신이 개선하고자 하는 육신의 존재는 당신이 떠날 때 옷처럼 벗어놓고 갈 것이다. 당신이 안정되면 당신은 더 큰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삶이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깊은 혼란에 빠지고 고통받는다.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없다면 당신 삶은 여전히 절망적인 사건이다. 당신이 영적 준비를 생각할 때 마스터의 경지가 아닌 숙련을 생각하라. 숙련되면 당신은 자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일상의 삶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밀월과 결혼의 차이와 같다. 사람들이 내면의 교사들을 발견하면 그들은 종종 오랜 시간 동안 일종의 밀월 기간에 들어간다. 오직 멋진 경험과 낭만적인 일들을 갖는 것만 생각한다. 물론 학생들이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더라도 교사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축복을 내린다. 그러나 학생들이 끈질기게 계속 준비하면 학생들은 삶과의 참된 관계에 안착하기 시작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기반 쌓기라고 한다. 기반을 쌓는 것이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당신 삶에 매우 중요하고 활기를 불어넣는다. 만약 당신에게 기반이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추구하는 것은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이 기반 위에 당신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어떤 것이 세워질 수 있다. 이 기반은 당신이 세워야 하지만 그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은 신이 세운다. 우리는 매우 현실적으로 삶에 접근하는 법을 가르치며 비록 이것이 영적 훈련일지라도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서 영적 요소를 떼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신을 추구하려면 세상에서의 성공적 삶 위에 세워야 한다. 성공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부유하거나 유명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세상 삶이 넉넉하고 넉넉한 것 위에 세운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계획에는 기반을 갖춘 학생들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 학생들이 베푸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삶에서 자신의 많은 욕구를 모두 충족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취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욕구는 충분히 충족되므로 더 큰 것을 공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논리적 관점으로는 마스터의 경지와 알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에 대해 논리적이 되려고 하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알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당신 논리가 있다. 당신이 알에 특정 관점을 적용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관점이 생긴다. 당신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개인적으로 알을 경험하지만 알은 당신의 관점 너머에 있다. 삶의 큰 전환점은 당신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어떤 것이 당신 삶을 인도하도록 당신이 허용할 때 온다. 그것이 바로 큰 것을 세상에 베푸는 것이다.